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생활과 윤리 혹은 도덕, 그쵸? 총정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기본서에서 여러 가지 공부하시면서 제가 사실 시험에 나올 부분들 또 안 나올 부분들 다 다뤘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그 와중에도 제가 이 중에서는 조금 더 빈도수가 높게 나오는 부분들 그걸 또 참지 못하고 찝어드리기까지 했었는데 아무래도 총정리 시간 같은 경우는 더 그 축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찝어드린 것 중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찝어드린 것이 빈도수가 좀 더 높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수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과목은 생활과 윤리입니다. 아무리 뭐 어려워졌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과목만큼 어려워졌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래도 매번 이렇게 어떤 걸 배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번 까먹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쨌든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첫 번째는 현대생활과 응용 윤리 중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갈 건데요. 윤리학의 실천을 위한 학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사실과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응용 윤리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기본서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시작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그 전에 도덕일 때는 이런 부분들에서 정확히 이제 사실 다루지도 않았었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깊게 뭐 다룰 필요도 없었었고 이렇게까지는 윤리적인 부분을 사실 처음에 깔고 넘어가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생활과 윤리로 좀 바뀌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뒷부분에 나오게 될 여러 가지 이론들을 앞쪽으로 좀 끌어당기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프리뷰를 한 다음에 뒤에서 이제 쉽게 좀 넘어가려고 이렇게 구성이 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참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윤리학설 같은 경우는 그쵸? 윤리학설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릴 때 윤리학설에는 그쵸? 덕이라는 그쵸? 덕이 있어. 윤리학설 중에서 덕이 있죠. 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누게 되는데 덕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목적으로 본다라는 부분과 하나는 덕을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도덕에서와 다르게 윤리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덕에 대해서 목적으로 보기도 하고 수단으로 보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리라는 과목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께 좀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본서 때를 기억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윤리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 있죠. 도덕과 철학. 철학을 합친 게 윤리학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철학자들, 그다음에 철학, 그다음에 전통윤리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게 되면서 윤리학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장 순수한 학문 중에 저는 유일하다고 사실 봐요. 윤리학이라는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을 저는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윤리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처음을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했었어요? 소크라테스. 그쵸? 윤리학은요 소크라테스에서 시작해서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체계화된 학문이 바로 우린 윤리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덕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고 도덕적인 행위에 관한 이론으로 구성된 여러 가지 지식 체계를 우리는 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덕의 본질이라든가 도덕의 현상인 구체적인 규범을 연구하고 그 양자의 관계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윤리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리학을 좀 쉽게 보시려고 하면 도덕의 철학이 합쳐진 거에 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처음에 시작은 소크라테스에서 시작해서 그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가게 되어서 체계화됐다라는 것이 바로 윤리학이고 지금도 윤리학이라는 것은 철학이기 때문에 계속 변모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연구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위한 학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를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역할은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윤리학의 나침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을 위한 학문인 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사실 뭐 기본서에서 많이 정리를 해드렸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좀 쉽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응용윤리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응용윤리. 응용윤리라는 부분의 목표는요, 실천적인 영역에서 제기되는 도덕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그쵸? 도덕적인 문제를요,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윤리학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 삶에서 직면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대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해서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응용윤리학은 여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규범윤리학하고 메타윤리학이 나와요. 규범윤리학하고 메타윤리학이 나오는데, 규범윤리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칸트의, 그쵸? 여러분들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칸트의 의무론. 그쵸? 그리고 공리주의. 공리주의 기억하세요? 공리주의. 공리주의. 그쵸? 조그맣게 좀 써서 드리는데, 규범윤리학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칸트의 의무론하고 공리주의 정도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규범윤리학을 굳이 사전적인 정의로 봤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편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을 굳이 정리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칸트의 의무론하고 공리주의 정도를 기억하면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관심 분야라고 한다면 인생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은 무엇인가,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는 규범윤리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론윤리학하고 응용윤리학하고 규범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응용윤리학이라는 건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응용윤리학이라는 건 뭐예요? 규범윤리학을, 여기 나와 있는 규범윤리학 있죠? 규범윤리학을 현실 문제에 적용한 겁니다. 규범 윤리학을 현실 문제에 적용한 겁니다. 규범 윤리학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게 된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다뤘었던 부분들이 윤리적 문제가 뭐예요? 뭐 사형이라든가, 그쵸? 기억하시죠? 뭐 낙태라든가, 뭐 자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윤리적인 쟁점적인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칸트의 의무론, 그쵸? 우리가 규범윤리학 합친다 그랬죠? 칸트의 의무론이라든가 공리주의 같은 경우를 적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쵸? 옳고 그름, 그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규범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쉽게 말하면 칸트의 의무론이나 공리주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응용윤리학이라고 한다면 뭐냐? 이 위에서 나왔던 규범윤리학 있잖아요. 규범윤리학을 현실 문제 적용하는 거예요. 사형도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낙태, 배아 문제, 자살 문제, 여러 가지 생명 윤리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이냐, 계속 끌고 가야 되냐 끌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응용윤리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응용윤리학에 대해서 문제가 당연히 한 문제쯤은 나오겠죠. 한 문제쯤은 나오겠죠. 그래서 나오게 될 때 푸는 방법은 규범윤리학의 이론에, 그쵸? 현실적인 문제가 합쳐져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응용윤리학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답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메타윤리입니다. 메타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용어로 분석윤리학이라고 해요. 그렇죠? 메타윤리학이라는 것은 보통 분석윤리학이라고 하는데, 분석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학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윤리학을 하게 하고자 하는
근거. 그쵸?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필기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보시면서 보는데, 보통 메타윤리학, 분석윤리학은 윤리학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근거가 우리가 메타윤리학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메타윤리학은 규범윤리학하고 대립이 되죠. 그쵸?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규범윤리학하고는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윤리학을 굳이 말씀드리면 도덕적인 언어 내지 의미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삼아야 된다고 봐서, 메타윤리학이 뭘 관심을 갖냐? 인간의 삶을 안내하거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연구라든가 실천하고는 아주 무관하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해결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학문을 위한 학문. 맞아. 학문을 위한 학문이에요. 메타윤리학은요, 단지 그냥 학문을 위한 학문. 그쵸? 그래서 제가 기본서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생각해보니까. 메타윤리학은요, 학문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구가 어떻게 되고 실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하기 때문에, 메타윤리학 같은 경우는 그냥 윤리학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근거만 될 뿐, 어떻게 행위하고 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메타윤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학문을 위한 학문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종 응용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뭐 학문을 위한 학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공부를 위한 학문이다, 혹은 그냥 가능하게 하는 그냥 근거일 뿐이다, 요런 부분들을 메타윤리학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메타윤리랑 응용윤리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두 문제 정도는 안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현대생활과 응용윤리에서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윤리라든가 응용윤리를 알아봤다면, 지금은 이제 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되겠죠. 윤리적 탐구 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내 윤리관을 정립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파트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배웠었던 건데,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는요, 개인 윤리적인 차원처럼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로서는 사람들 간의 욕구라든가 이익이 대립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는데, 해결 방법은 잘못된 우리의식, 우리만 좋다, 우리만 잘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윤리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정말 좋게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집단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윤리 문제들이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불평등한 대우 등의 시정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탐구는 윤리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연구 활동을 우리는 윤리적인 탐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 그 행위가 과연 정당화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이 윤리적인 탐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탐구의 의미와 사고의 유형을 보시면, 의미는 도덕적인 추론도 하는데 거기다 공감도 하셔야 돼요. 윤리적 탐구할 때 그냥 도덕적인 추론만 따다닥 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유형은 뭐냐? 논리적 사고는 타당한 논리를 얘기하죠. 그렇죠? 이것이 과연 타당하게 논리를 펼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바로 논리적 사고고, 두 번째 합리적인 사고는 그것이 과연 이치에 맞느냐라고 보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판적인 사고는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인 사고고, 네 번째 배려적인 사고는 도덕적인 감수성까지 함양하는 것이, 그쵸? 배려적 사고인데, 배려적 사고라고 하니까 그냥 제가 급 물어볼게요. 배려윤리에 관련해가지고 나오게 된 학자 넬 라딩스, 그쵸? 캐롤 길리건, 이런 배려윤리에 관한 학자들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제가 저번에는 막 사진이랑 해가지고 해드렸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기억을 좀 하시고요. 두 번째, 토론 및 성찰의 중요성과 윤리적인 실천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윤리 문제 탐구에서 토론이 왜 중요하냐? 윤리 문제에 대한 인식 능력과 윤리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실천 동기를 개발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는 역지사지 정말 도덕과 과목, 윤리과 과목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죠. 역지사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 혈고지도, 내 처지를 미루어서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거고, 충서,
자신의 진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역지사지의 자세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구지도만 따로 나오고 충사만 따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보통은 역지사지가 가장 예로서 많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윤리문제 탐구에서 성찰의 중요성을 볼 텐데, 윤리적 성찰의 중요성은 각종 윤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지한 물음을 제기하고 지혜로운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작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성찰 단계를 보시면 우선 물음을 제기하겠죠. 그것이 왜 그러한가? 물음을 제기하고, 두 번째로 도덕 원리로 작용하는 윤리적인 관점을 확립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도덕 규칙, 그다음에 사람들의 정서라든가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규칙, 그 다음에 정서라든가 감정들, 그 다음에 도덕 원리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지 제대로 된 도덕 판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윤리적 판단 내용이 실천된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생활과 응용윤리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에 관련돼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 안에 또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떠먹여드려도 또 그냥 안 드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중에서 제가 시험이 꼭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가 나오냐에 대해서 제가 좀 봤는데,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응용윤리, 그쵸? 응용윤리. 우리가 응용윤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아까 규범윤리학, 칸트 의무론이라든가 공리주의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근데 응용윤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말했었던 그 규범윤리학 있죠? 규범윤리랑 그다음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형이라든가 뭐 낙태라든가 배아 문제, 과학기술에 따른 여러 가지 생명 존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규범윤리학하고 현실 문제가 합쳐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윤리학은 그냥 공리주의 그 자체, 칸트의 의무론,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응용윤리를 그 정도로 구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에 있었던 게 뭐예요? 메타윤리잖아. 메타윤리. 그쵸? 메타윤리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그 생활과 윤리 과목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메타윤리라는 부분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메타윤리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지만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실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말 그대로 그냥 학문을 위한 학문일 뿐인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신다면, 사실 지금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도 이 둘 중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응용윤리랑 메타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되고, 만약에 그래도 이해가 안 가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찬찬히 보고 그래도 눈에는 익혀 놓으셔야 시험 보실 때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대생활과 응용윤리에서 첫 번째 시간, 그쵸? 현대생활과 응용윤리의 필요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봤었던 윤리문제의 탐구와 실천 중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를 제가 포인트로 꼽아드리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